가상집 별땅마님 계단. 과부가 된 한 여성이 밤마다 어딘가로 향하는 전설의 계담. 밤마다 외로움에 머리를 박는다는 건데 마님이 첫째 며느리 귀신에 쓰여서 별땅에서 나가려고 온종일 머리를 벽에 박아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뼈가 보인다. 하지만 정작 좌상댁 며느리 순덕은 모르는 일. 내가 기도 안 찬다니까. 내 이마가 이렇게 멀쩡하잖아. 소문이라는 게 원래 9할 9푼은 거짓이야. 그 괴담의 주인공 순덕은 왕의 사위 정우와 왕이 내린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나는 가끔 이곳에 나와 오수를 즐기네. 전에 부친도 함께하곤 했었지. 왕의 사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픈 정우. 원녀들 혼례는 솜씨 좋은 중매쟁이를 섭외했으니 더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황. 내가 왜? 실패하면 네가 걱정이지. 실패하면 영원히 공주 이름 부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정우. 왕에겐 남일. 걱정된다. 한편 혼례를 통해 권력을 다지는 진성군파. 예진현처가 성균관 대사선택 장남으로 정해졌습니다. 청렴하고 학식이 뛰어나 저희 쪽 젊은 선비들도 따르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쪽 인사가 되면 진성군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때 경운제의빈? 조선천재 심정우가 왕을 만나는 게 신경 쓰인 건데 경운제의빈이 상소 마누는 부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요즘 부쩍 전화를 잤습니다. 딴 뜻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경운제의빈은 확실한 우리 쪽 사람인데. 좌상댁 박씨 부인 생각은 다릅니다. 확실한 사람이 돌아서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다음 왕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 정우가 들린 곳은 저기 아니에요? 사병들이 지키는 명나라 상인의 집. 영 느낌이 안 좋은데? 어서 가자. 어서. 네. 좋은 인삼을 받고 의문의 물건을 내미는 명나라 상인. 红客主派来的人到了，怎么办？ 정우가 명나라 상인을 만나러 온 건 딱 하나. 你可知你行帝进产蛊的时候，不鲁恩制毒. 증거가 남지 않는 무서운 독, 금잔고독. 보안이 역관은 아닌 것 같은데 명나라 말을 잘하시네. 조선말을 잘하는 걸 보니 이 일을 꽤 오래 했나 보. 오래 했으면 치열한 눈치 싸움. 과거에도 금장고독을 구한 자가 있나 해서. 이 양반이 장사꾼에게 공연히 궁금한 게 많네. 뭔가 위기를 감지한 명나라 상인. 순식간에 정우 주변을 둘러쌉니다. 살 거요 말 거요. 아무리 명나라 장사치라지만 내 누군지 알고. 신분을 밝히는 순간 사겠네. 큰일 납니다. 왕의 사이가 금장고독을 사러 왔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분변당하고 싶어요? 얼른 사서 나가요 그냥. 구하기 힘든 물건인데 아주 작은 것이 운이 좋으시네. 단번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걸 약방에 가져온 정우는 한 가지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걸 왜 사신 겁니까? 그게 최근 구해본 명나라 의서에 나온 금잠고독이라는 독의 증상이 8년 전 공주의 병세와 너무 비슷해 알아본다는 것이 일이 되었네. 이왕 구했으니 이 독의 성분을 분석해본다면. 대감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공주 마마는 독살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병으로 돌연사하신 겁니다. 아내가 될 공주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던 정우. 예상대로 소소하네. 참 많이 준비 안 하길 잘했지? 예. 사랑채 손님이 확 줄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이 절에 가셨잖아. 사랑채 손님 절반 이상이 어머님 때문에 머무는 손님들인데 빠지는 게 당연하지. 눈치 백단. 아마 선화사에 우르르 몰려갔을 거야.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하고. 양반님들도 참 구차하게 사시네요. 아 맞다. 병판대감께서 와 계십니다. 좌상의 수족 같은 병판대금. 어머님도 없는데 숙부님이? 그 8년 만에 다시 구하다 보니 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 되니까 구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8년 전 한 번 쓴 적이 있었던 금장고독. 아니 근데 그 중전이 직접 음식을 만든다던데 어찌 먹이 시려? 자네는 알지도 못하고 어찌 그리 넘겨짚고 앞서가는가? 그 제가 또 뭘 모르? 이번 금장고독의 타깃은 세자한테 쓰려는가? 이 은밀한 대화를 누군가 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 알고 보니 며느리 순덕. 대화가 끊기시길 기다렸는데 숙부님이 저녁을 드시고 가시나 여쭈려고요. 어머님이 안 계셔서. 금방 갈 것이니 저녁은 됐다. 알겠습니다. 세자를 암살하는 계획. 누가 들으면 대역죄로 참수될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상관없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를 것이니. 그래도 조심은 자네나 하게나. 설사 누군가 금장고독으로 공주를 죽였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에서 걸리는 정우의 출입. 그 누구도 공주 마마를 독살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공주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그게 바로 범인의 정체를 알게 할 증거가 될 텐데 공주의 죽음으로 이득을 얻게 될 사람이 없었죠.
한편 의문의 사건에서 발견된 마님의 사생활 조사에 나선 종사관 순구. 화록이 쓴 원본입니다. 고맙네. 근데 이건이 나올 때 지은이와 만나게 해준다고 약조를 하지 않았나? 지은이는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선물을 가지고 만나자는 마님들은 많아도 선비님은 또 처음이라. 찐팬. 화록의 글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상을 깨고 번번이 일어나지만 그 또한 정합성이 있어 마음에 호쾌함이 일고 실로 오랜만에 현실에 근심이 풀려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는 글쎄. 이 말을 엿듣고 기분이 좋아진 화록. 멋있다. 야옹. 그러셨구나. 마침 저기 오네. 종사관 순구가 앞에 집중한 사이 어디 저를 만나고자 하셨다고요? 화록님 저도 선비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 책 원본을 항상 고가에 매입해 주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자필 서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역시 팬답게 사인부터 왔는데 선비님의 함자가 어찌 되십니까? 정순구입니다. 아주 예쁘게 사인을 해주는 화록. 좋았는지 사인을 자세히 바라보는 순구. 며칠을 보아니 화록이 확실하시군요. 그러더니 널 이쪽 위법지사 혐의로 주포한다. 밀고 당기면 사랑이 생기죠. 이어지는 추격전. 생각보다 빠른 화록의 달리기 솜씨. 한편 남사코 조씨 부인 집에 도착한 정우와 순덕. 세상에 동시에 혼례를 치르기엔 집이 턱없이 작네요. 중요한 어명이라더니 한 번도 안 와보셨나 봐요? 그런 걸 두고 탁상공상이라는 거 맞죠? 탁상공론이다. 순덕의 유일한 약점 백치미. 제발 알지도 못하면 문자 쓰지 마라. 헛없이 무식해 보인다. 그래도 제가 한 번 틀린 건 다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트집을 잡는데 그리우지 마라. 심히 기분 나쁘다. 묻는 게 왜 기분 나쁘지? 중얼거리지도 마라. 그때 혼인할 마음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어찌 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빼어나게 예쁜 걸 보니 첫째 하나 아가씨군. 내 모친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말씀 좀 여쭤주십시오. 말씀은 한번 드려보지요. 듣던 대로 혼인하기 싫은 마음이 굳건하네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3대 거짓말이 있다. 늙은이가 빨리 죽고 싶다는 것, 장사치가 믿지 곱한다는 것, 그리고 원녀가 혼인하기 싫다는 것. 저 처자는 혼인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얼굴만 믿고 남자를 고르다 나이를 먹어 못 간 것이다. 중매의 신이라는 자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어야 원. 정우의 단순한 평가가 못마땅한 순덕. 그거야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은데요? 뭐라? 제가 이해력이 뛰어나 잘 배우고 잘 응용합니다. 드디어 딸들의 어머니 조씨 부인을 마주한 둘. 원녀로 지내는 따님들 혼인을 시켜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배필이며 혼수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헛걸음하셨네요. 내 딸들은 혼인할 생각이 없고 나도 억지로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무엇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인이 나이를 넘도록 혼인을 안 하면 그 원한이 화가 되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지금의 가뭄이 이틀 전 비가 왔습니다만 아무리 천재 정우라도 조씨 부인의 상대는 아닙니다. 가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우리 딸들은 스스로 비혼의 길을 선택했기에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뭄에 책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이 혼인하여 생판 남인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보다 눈먼 호러미인 저를 봉양하는 것이 도리에도 맞다 생각하고요. 단호한 어머니의 말씀. 내 딸들 중신이 필요 없는 줄 아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쫓겨나는 정우. 급기야. 아니 그 어머니께서 노망이 나신 것 같아서. 따님 앞에서 그런 막말을. 진짜. 미친놈이 우리 어머니 보고 노망났다 그러는 거야? 그때 등장한 딸. 장안의 화제 막말 반질려. 둘째 딸 맹두리. 미친놈! 그때 등장 화록. 삼순 아가씨와 말실수하지 마요. 혼례를 거부하는 딸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략을 짠 그들. 화록이 늙은 아씨들 중 셋째라고. 혼탁한 조선의 상황에 기절한 정우. 이 나라 조선이 어떻게 되려고. 처녀가 미원금소설을 쓴 것도 망측한 일인데 사내 행세까지 하다니. 여인이 썼다고 하면 제값을 쳐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의 일이 구별되어 있거늘. 진정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삼순 아가씨를 한성부에 고발하고 이 혼사 접을까요? 혼사를 접으면 정우도 쭉 계속 부마를 해야 합니다. 됐다. 삼순 낭자를 혼인시키는 것이 붕괴된 삼강혼의를 복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 아까 얘기한 방법이 뭔지 말해보거라. 그들의 전략은 셋째 삼순이 화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우가 혼례를 강요하게 되는 것. 화록님이 여기 너인 일로. 자네야말로 우리 집엔 무슨 일인가? 네?
아픈 노모를 보살피기 위해 돈이 필요해 그런 것 같으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세 자매 모두 혼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고발하지 않을 것이오. 연습한 대로 다가오는 화로. 화롱님 여기 어린이를... 하지만 연습과 달리 급히 몸을 숨기는 화로. 아니, 연습한 대로 안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때 작은 키에 얼굴이 하얀 선배가 여기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못 봤어. 그 자네도 못 봤지? 어디 갔어? 때마침 들어온 셋째. 다들 누구셔? 확인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보겠습니다. 결례했습니다. 화록을 놓치고 결국 물러나는 종사관. 드디어 어사나리께서도 그만 결례하시고 돌아가시지요. 따님 세 분이 모두 여기에 모였으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생들도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헛수고 마십시오. 제 말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한성부 종사관에게 쫓기는 화롱님. 드디어 작전대로 화록을 빌미로 혼례 강요 작전을 시작한 정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5월 안에 혼인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비협조 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한 번 말한 건 다 기억합니다. 되묻지 마십시오. 이때 머리를 쓰는 둘째. 근데 어사나리, 우리는 힘껏 협조했는데도 혼인이 뻐그러지면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니죠? 그러지면 그런 험한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되도록 말은 부드럽게 하시고. 진짜 생겨나는 게 이런 거 어쩌라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한 혼례 작전.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혼인을 책임질 여주댁입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중매의 신 여주댁이구만. 아휴, 내 잘 부탁하네.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 갑자기 나리께서는 매우 똑똑하다고 하셨죠. 맞다. 나는 조선에서 제일 똑똑하다. 궁금한 기사던 순덕. 쌍연술사가 뭔지 아십니까? 연인지감을 타고난 산신으로 고려민담에 나오는 인물이다. 나리께서는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앞으로 모르는 게 있다면 다 내게 물어보도록 해라. 쌍연술사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쌍연술사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니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었군. 쌍연술사. 차를 찾던 그때 이곳에서 오랜만에 봅니다. 세자저와 이 시간에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여긴 동공전의 서재입니다. 경은제 의빈이야말로 어떤 일이십니까? 이곳의 책은 모두 읽으신 것 아닙니까? 고려 서책 중 찾아볼 것이 있어서요. 쌍윤술사? 사람들의 연분을 알아보는 술사로 신성 같은 인물입니다. 전하께서 제게 하명하신 일과 관련이 있어 정리 중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신선이군요. 쌍윤술사가 있다면 저의 연분도 만들어줄까요? 어린 세자가 하는 가벼운 질문이라 생각하는 정우. 저하의 배필은 중궁전에서 간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쌍연술사는 무지한 백성들이 지어낸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이라니요. 백성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혼인이 후사를 위함이라지만 좋은 배필을 원하는 것은 저나 백성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어린 세자. 고려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쌍연술사는 대부분 여성인 탓에 유교 사회인 조선에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10,000명 중 1명은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으며 신라 시대에 이르러 쌍연술사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이것을 왜 우리 집에 내려놓은 것이오? 저희는 중매쟁이 심부름을 하는 중입니다. 여주댁이? 그때 등장한 다른 중매쟁이. 여주댁이 아니라서 미안하네요. 병판대감께서 이 집의 큰딸을 첩실로 맞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습 혼례? 첩실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중매쟁이까지 거치고 신혼집은 필동에 새로 지은 개화집인데다 하인도 2명이나 보내주셨어요. 나는 이 혼사허락 못하니 다들 돌아가게. 기다렸다는 듯. 죄인을 주포하라! 죄인이라니. 어머니가 죄인이라니. 어머니가 죄인이라니. 어머니. 그렇게 끌려가는 조씨 부인. 깜짝이야. 나리께서 그리하신 겁니까? 24시 넘도록 시집 못 가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법으로 하나 아가씨를 병판댁 첩실로 가게 만든 건 말입니다. 정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잘됐다 생각한 정우. 첫째가 쉽게 혼인하게 되어 잘된 것이 아니냐? 설마 했는데 오해하는 순덕. 역시 나리 머리에서 나온 것이군요. 나리께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나한테 실망을 하였다고? 저의 중매 방식을 따르기로 한 약조를 먼저 어기셨으니 나리와 저의 중매 계약은 이 시간부로 깨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나리께서 절대로 그 어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한편 의금부로 끌려간 조씨 부인. 저희 어머니가 죄인이라니요.
죄명이 무엇입니까? 죄명은 바로 자식을 혼인시키지 아니한 죄. 24세가 넘도록 혼인을 못하는 이유가 가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 첩실이지만 혼인을 하겠다는 자가 나왔는데도 부모된 자가 거절을 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하여 판윤의 권한으로 맹상천의 부인 조 씨에게 장 30대를 처한다. 지은 죄의 피해 생각보다 너무 중한 벌. 이건 사형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윤날이 모친께서 병환이 깊습니다. 급히 무릎을 꿇고 빌어보는 맹하나. 제 혼처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 형을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3년 전 대대적인 원녀광부 혼인 기간에도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조 씨 부인이 지금이라도 딸의 혼인을 허락한다면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이제 방법은 하나가 병판대감의 첩이 되는 것뿐. 하지만 설사 내 딸이 원한다 해도 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어머니. 끝까지 딸의 혼인을 반대하는 조씨 부인. 맹하나의 모친이 한성구에 잡혀와 있습니다. 효심이 깊은 딸이니 어미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지는 못하겠지. 이 소식에 즐거워하는 병판대감. 한편 이른 아침부터 순덕은 조씨 부인에게로 향하는데 금방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조씨 부인을 안심시키는 순덕. 아니, 저 여주댁입니다. 제가 하나 아가씨와 정오 전에 반드시 해결할 터이니 최대한 형 집행 전에 시간을 끌어주십시오. 도대체 순덕은 무슨 계획인 걸까요? 곧바로 오라버니! 아니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내가 아침도 해야 하는데 급한 부탁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억울한 일을 당한 아가씨가 있어서 그런데 신문고 문 좀 열어줘. 바로 신문고를 이용해 억울하게 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조씨 부인과 맹하나를 구할 생각. 한편 박씨 부인의 형 집행은 빠르게 진행되는데 어머니 좀 드세요. 진짜 무슨 법이 이렇게 개 같아? 자 이제 형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그때 아직 식전이니 기다리게. 예? 자연스럽게 시간을 끄는 조씨 부인. 아니 대체 밥을 얼마나 먹길래 이리 늦는 것이냐? 이쪽으로 앉으시오. 못 들어가시오. 빨리빨리 오시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가온 형벌 시간. 어찌 밤새 생각이 바뀌진 않았소? 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오. 역시나 바뀌지 않는 조씨 부인의 마음. 형을 집행해라! 예! 어머니. 형이 집행될 위기에 놓인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 한나라의 관리인 병판대감은 가뭄에 굶주린 백성을 돌보긴커녕 고리채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하고 백성들의 어린 딸을 이자 대신 취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를 이용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고하는데 병판대감의 호색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률을 핑계로 저를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형을 멈추시오! 조씨 부인에 관한 억울함이 신문고에 접수되어 의군부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형 집행을 보류하라는 어명입니다. 그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된 그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 이 벌칙한 년이 감히 신문고를 쳐!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병판대감. 자넨 이 상황에 가만히 있겠다고? 누나인 박씨 부인의 조언을 들어 대응하지 않으려 한 병판대감. 하지만 안 여자가 정치에 대해 뭘 안다고 그 말을 듣고 있나? 병판이 법률적으로 잘못한 일은 없고 소문뿐인 고리채 부분도 증명하기 힘들 터. 이런 일은 아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 골 안팎으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네. 납득할 해명을 안 하면 금상이 고리채를 잡고 늘어질 것세. 대응하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방도라도. 자네는 지금 병운제로 가보게나. 조영배의 조언으로 정우에게 향한 병판대감. 좌상대감께 기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피해갈 명분이 있겠나? 이미 방법을 찾은 정우. 이번 사안이 엄중하여 꽤 비싼 값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죠. 명분이라 내놓게. 그렇게 정우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을 내어주는데 하지만 작년에 이어 가뭄으로 대사를 외우는 데엔 젬병인 병판대감. 내 아직 안 틀린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올해까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돌머리. 초장부터 이러시면 그 많은 내용을 전 앞에서 어찌 고한단 말입니까? 내용을 대폭 줄일 수 없을까? 더는 못 줄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받아먹지 못하는 병판대감. 아무리 명분이 좋은들 이 긴 내용을 무관주의시인 내가 어찌 오늘 밤 안에 다 외운단 말인가? 그때
이리 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정우. 어찌 얼마 후 궁으로 불려간 병판대감. 어제 신문고를 울려 병판의 처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병판 할 말 있는가? 쭈뼛쭈뼛 앞으로 나오는 병판대감. 그러더니 시작된 곡불쇼. 병판 대감이 갑작스러운 고풀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오늘 편전에 들기 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글로써 올렸습니다. 곡불을 핑계로 위기를 모면한 병판대감. 이번 사건의 발단은 소신의 충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립니다. 뭐야? 첩을 들이고 고리채를 놓는 것이 충심이야? 계속 읽어보시오. 하지만 이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 병판대감. 연이은 가뭄으로 백성들이 작년에 꾼 곡식을 갚지 못하고 또다시 곡식을 빌리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병판 대감댁에 가면 곡식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거긴 이자가 강내나도. 다음. 과거 우리 집의 소작인인 김태진이 자신의 딸을 식솔로 거두고 채무를 변제해달라 청한 바, 하지만 이자 대신 딸을 빼앗아간 병판. 딸은 이자이니 원금은 갚아야 한다. 그런 사연이 있었어. 속아 넘어간 왕. 또 맹 하나를 첩으로 드리려는 건 역시 충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인이 잠시나마 오해를 하였소. 내 병판의 충심에 감복하여 면포 10피를 하사하노라. 벌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게 된 병판. 그때 나머지 부분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석처럼 달린 또 다른 문장들. 맹 하나는 법률이 정한 24세를 넘긴 것은 아니기, 올해가 가기 전 자발적으로 혼인하도록 권고하겠으며 작년에 관아와 저에게 곡식을 빌린 백성들은 원금만 갚도록 처리하고 무이자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필해준 정우에게 제대로 당해버린 병판과 자상. 하나의 이자 부분은 저의 사비를 털어 합쪽 구휼토록 하겠습니다. 병판이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의금부 관원들은 행정적 도움을 주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시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욕심을 냈다가 결국엔 다 뺏겨버린 병판. 내 어찌 모은 재물인데 심정호 부셔버릴 거야! 이런 상황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좌상. 저희 집에 피해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네가 의심받는 일도 없으니 너희 집안에 화가 가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금장고독 또 쓰려는 좌상. 한편 조건 없이 만나는 곳에 등장해 첫눈 맞기를 시전하려는 첫째 맹하나. 완전 잘하셨습니다. 언니는 담벼락을 보지도 않고 미소를 짓지도 않았는데. 막내야, 여주댁이 말하는 첫눈 맞기 기술이라는 것은 댕기머리를 보이게 쓰개 치마를 내려 담벼락에 서 있는 남자들에게 내가 천하라는 것과 얼굴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니 빼어나게 고운 나는 웃을 필요까진 없단다. 좀 나 못생겼다는 거지. 예쁘지 않은 건 네 탓은 아니니 그걸로 속상해하지 마로. 능숙하게 동생을 달래주는 첫째. 첫째 딸이 멍청하다는 건 빼어난 외모 탓에 생긴 헛소문이었군. 반면 바늘처럼 날카로운 둘째는 난 절대 남자 앞에서 웃지는 않을 거야. 부드럽진 않지만 시니컬한 표정. 다들 옷 때문인 줄 알면서 기생집에 나간다는 헛소문이 퍼진 이유를 알겠군. 저 묘한 매력 때문이었어. 주리 아가씨도 합격입니다. 이제 자, 그럼 삼순 아가씨. 나 이제 감을 좀 잡을 것 같네. 다 좋은데 조금만 더 가볍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다시 가보시죠. 자신도 모르게 순덕을 바라보며 웃는 정우. 한편 야심한 밤 진성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이들의 모임. 동궁전에 변화는 없습니까? 동궁전 궁녀 하나가 갑작스레 급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 이후 후맹 단속을 핑계로 감찰 궁녀들이 제 나인들의 방을 뒤진 적도 있고요. 독을 찾는 걸 겁니다. 독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세자를 죽이려다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세자는 멀쩡하고 괜히 우리 패만 까여서 숙빈마마의 운신의 복만 좁히는 거 아닙니까? 세자가 멀쩡한 것이 이 일의 목표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것? 세자가 음식을 남기면 그 음식과 함께 내가 준 약을 먹거라. 어렵게 구한 덕을
왜 아무 쓸모없는 궁녀에게 먹였단 말입니까? 세자를 궐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 사가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이 어미와의 비밀입니다. 또 일이 성공했을 때 우리 쪽보다는 몰래 사가로 세자를 보낸 중전의 잘못으로 몰 수 있으니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지요. 어떻게 돼도 이득. 다들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십니까? 그 진작에 미리 언지를 좀 주시지. 모르면 실수가 없는 법이지. 이제 슬슬 여주댁으로 변신해 볼까? 올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나리 만나러 가야 되는데 화장할 데가 없네. 아, 그때 하필이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심정우. 긴장하지 말자. 내 화장 전후는 우리 친오라버니도 못 알아본다. 그래. 그런데 지나갔던 정우는 그것을 씌워주는데 모를 줄 알았지만 단번에 알아본 정우. 너 이 복장이 뭐냐?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어찌 몰라볼 수 있느냐? 결국 들켜버린 순덕. 맨박사댁 세 딸을 시집보내고 자유를 얻어야 하는 정우와 숙명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이어주는 순덕의 이야기. 홀레대첩은 매주 월화 밤 9시 45분에 K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갈수록 애가 타네요. 여기까지 컨텐츠의 재미를 더하는 시선 김시선이었습니다.